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택배 때문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면서 집에서 독립해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원룸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원룸이라 그런지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사 온 첫날에도 밖에서 들리는 말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기도 했고, 옆집 TV 소리도 은근히 크게 들렸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는 말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격에 집을 구한 게 어디냐 싶은 생각에 참고 지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열심히 하자 싶었습니다. 저도 소음을 조심하면서 지냈어요. 이사를 하고 부모님이 시루떡을 보내주셔서 빌라 사람들에게 하나씩 돌렸어요.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사했으면 떡도 돌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혼자 자취하는 아들이 좋은 이웃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게 있었죠. 저는 이사도 잘하고 출근도 잘하며 이게 진정한 생활이구나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음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피곤해서 자려고 누워 있는데 벽 너머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졸린데 그 소리가 자꾸 거슬려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귀를 벽 쪽에 더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혼자 사는데 아픈 건가 싶었어요. 옆집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다른 집은 떡을 돌릴 때 다들 집에 있어서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떡을 나눠줬는데 옆집은 만나지 못해서 문 앞에 걸어뒀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앓는 소리에 저는 걱정이 되어 10시 정도 되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혹시 몰라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기척이 없길래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안에 계세요? 괜찮으세요? 한참 뒤에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여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오더라고요. 아, 뭐예요? 아, 안녕하세요. 옆집인데요. 자꾸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말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속으로는 뭐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싶었습니다. 기껏 걱정돼서 그런 건데 저렇게까지 매몰차게 굴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늦은 시간에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게 기분이 나빴으면 본인이 시끄럽지 않게 조심했어야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집 여자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서 씻고 있는데 또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여자는 대체 뭐라는데 매번 저렇게 끙끙 앓는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하는 건가? 그렇다기엔 다른 쿵쿵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뭐지? 혼자 생각하면서 여자의 소리에 점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뭔가 소리가 굉장히 야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씩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상상이 절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자취를 하다 보니 필요한 물건들이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 올 일이 많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택배가 문 앞에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주말 되기 전에 다행이다 하고 박스를 들고 들어와서 간단히 씻고 TV를 보다가 택배 생각이 나서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택배를 뜯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시킨 물건이 아닌 낯선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택배 박스 위쪽을 살펴보았고 주소가 저희 집 주소가 아니라 옆집 주소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옆집 여자의 앓는 소리가 역시나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냥 다시 택배 박스를 테이프로 붙여서 문 앞에 놓아둘까? 아니면 매일 밤 시끄럽게 한 죄로 민망하게 만들어 볼까? 처음 만난 날 저를 귀찮다는 듯이 쳐다본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어디 한번 당황하고 민망해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주말에 저는 늦잠을 자고 점심을 먹었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저녁에야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택배 박스를 보고 아 맞다. 택배 갖다 줘야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옳다구나, 지금이다 싶어서 택배 박스를 챙겨서 옆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택배 박스는 일부러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이도록 뜯어놨어요. 한번 심호흡을 하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역시나 처음 초인종을 누르니까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온 택배 때문에 그러는데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저희 집으로 택배가 왔는데 저희 집 앞에 제 택배 박스랑 같이 있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 택배가 아닌 게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박스에서 물건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자 당황해하는 옆집 여자의 얼굴을 보니 괜스레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건가 봐요. 저는 옆집 여자의 반응을 보고 더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외로우신가요? 밤낮 없이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옆집 사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용히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쩌려고.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점점 흥분한 건지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목소리도 떨리며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걱정되는 거라면 이거 얼른 써보고 싶어요. 이제 택배 주고 가세요. 맨날 이런 거로 재미 보지 말고. 내가 해줄까요? 이거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옆집 여자는 제가 하는 말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는지 저를 끌어당겨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봐요. 어디? 옆집 여자의 말을 끝으로 문 앞에서부터 키스를 하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항상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열심히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 저거보다 내가 더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살면서 터득한 모든 스킬을 발휘했습니다. 항상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보다 더 좋아하는 듯한 소리를 들으니 뻑 같습니다. 그런데 옆집 여자의 스킬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주를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꾀하네. 어때? 저거보단 내가 낫지? 어느새 우리는 반말을 하고 편해졌습니다. 가끔씩 서로의 초인종을 누르면 그게 신호라고 받아들여서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오늘 또 했어? 아니, 네가 있는데 뭐하러 해? 너 기다렸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렇게 종종 만나다 보니까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떤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된 옆집 여자는 거의 저희 집에서 생활합니다. 퇴근하고 들어가면 바로 달려들어 매달려 키스를 합니다. 그렇게 매일이 뜨겁고 불타오릅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계약이 거의 끝나고 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생각이에요. 만나게 된 계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이왕 잘 맞아서 만나게 된 거 만날 때까지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여자친구는 그걸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더 좋은 걸로 제가 기분 좋게 해주니까요. 항상 기분이 좋아 야릇해지는 그녀의 표정을 보면 저도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